겨울밤 온몸이 떨리던 노숙자에게 여대생이 건넨 것은 단돈 5,000원짜리 오뎅 국물이었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5,000원이에요. 따뜻하게 드세요, 할아버지.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낡은 담요를 덮어준 채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수백억 대 자산가인 KS그룹의 회장이 그녀의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회장실에서 마주한 순간 그는 그녀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윤서연 씨, 겨울밤에 마신 오뎅 국물 한 그릇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아십니까? 노숙자였던 회장의 정체, 그리고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시작된 운명적인 거래. 과연 그녀는 순수한 선행으로 인생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챕터 1 눈보라 속의 만남. 매서운 눈보라가 서울 거리를 휩쓸던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윤서연은 낡은 코트깃을 세우며 편의점 유리문을 밀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알바와 독서실 청소를 마친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편의점 사장이 서연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던 서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낡은 벤치 위에 웅크리고 앉은 노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태사는 해진 외투를 몸에 두르고 있었지만 추위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머니 속 지갑을 확인해 보니 5,000원이 전부였습니다. 내일 아침 식사비로 남겨둔 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태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추우시겠어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서연은 태산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길 건너편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포장마차 주인이 서연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와. 오늘도 늦었네. 사장님, 오뎅 하나랑 국물 좀 포장해 주세요. 서연이 주머니에서 5,000원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포장마차 사장은 서연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너도 못 먹었을 텐데 괜찮아? 네, 괜찮아요. 서연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포장마차 사장은 평소보다 오뎅을 더 많이 담아주었습니다. 국물 많이 넣어줄게. 조심해서 가져가. 서연은 뜨거운 포장 용기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벤치로 다시 돌아왔을 때 태사는 여전히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서연이 태산 앞에 무릎을 꿇고 오뎅 용기를 건넸습니다. 태사는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건 왜? 추운데 따뜻한 거 드시고 힘내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태사는 서연의 해진 코트 소매와 낡은 운동화를 눈여겨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연의 자세는 곱고 단아했습니다. 태산이 묵묵히 오뎅을 받았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작은 털 담요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드릴게요. 서연이 태산의 어깨에 담요를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태산은 서연의 진심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고맙소. 태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추위 꼭 이겨내세요. 그럼 저는 이만. 서연이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태사는 서연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오뎅 국물의 온기가 차가운 가슴을 녹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태사는 웅장한 대저택의 침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고급 정장으로 갈아입은 태산의 모습은 전날 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 태산이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들어왔습니다. 어젯밤은 어떠셨습니까? 흥미로운 사람을 만났어. 태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 비서실장은 태산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대생이었는데 자신도 어려운 처지인데 나에게 오뎅과 담요를 건넸지. 태산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최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학생을 찾아보라고. 윤서연이라고 했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세히 조사해봐. 배경, 가족사, 학교 성적까지 모든 걸 알고 싶어. 태산이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최 비서실장이 메모를 적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산은 서연이 건넨 오뎅 국물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진정한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그룹에 필요했습니다. 일주일 뒤 최 비서실장이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윤서연 학생에 대한 조사가 끝났습니다. 태산이 보고서를 펼쳐보았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 학생, 하루 4개의 알바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등록금을 스스로 벌고 있군. 수업 자료를 복사할 돈도 없어서 친구 노트를 베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최 비서실장의 말에 태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토록 어려운 상황에서도 타인을 도울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모전이 있다고? 네, 미래 디자인 공모전입니다. 서연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태산이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계획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미래인재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심사위원회 참여하겠다고 학교에 연락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전에 대규모 후원을 제안해봐. 학교에서 거절할 이유가 없을 거야. 태산의 눈빛이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서연의 실력과 인성을 직접 확인할 기회였습니다. 서연은 태산의 존재를 전혀 모른 채 도서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마감일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공모전 상금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이번엔 꼭 해야 돼.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밤을 새워 준비한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발표 연습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태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오뎅 국물의 온기가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곧 있을 심사장에서의 만남이 기다려졌습니다. 이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바꿀 거야. 태산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 여대생의 운명과 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챕터 2 질투의 그림자.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새벽까지 이어진 알바의 피로를 안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번 주 생활비조차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학교 도착 후 서연은 조용한 곳을 찾아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할머니의 유품인 목걸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할머니.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태산은 최 비서실장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서연 학생의 재정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태산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통장이 마이너스 상태고 할머니 유품까지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 비서실장의 말에 태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공모전 날짜를 앞당길 수 있나? 학교 총장에게 연락해 보겠습니다. 태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거액의 장학금 기부를 약속하고 심사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해. 알겠습니다. 한편 대학 강의실에서는 공모전 관련 소식이 화제였습니다. 서연의 동기인 유민이 친구들과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유력한 수상 후보래. 유민의 친구가 말했습니다. 유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교수님들이 서연이 아이디어를 높이 평가한다더라. 유민은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늘 성적도 좋고 교수들에게 인정받는 서연이 질투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유민은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서연이 여러 알바를 하는 모습을 몰래 찍은 사진과 함께였습니다. 공모전 수상 후보가 이런 학생이라니. 환경윤리를 말할 자격이나 있을까? 게시글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도서관에서 발표 준비를 하다가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연아, 게시판 봤어? 무슨 게시판? 서연이 익명 게시판에 접속했습니다. 자신의 사진과 악의적인 글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가 이런 걸?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신경 쓰지 말자. 서연은 게시판을 닫고 다시 발표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태사는 사설 조사팀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민이라는 학생이 조직적으로 서연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배우를 철저히 파악해. 태산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담겼습니다. 이미 진행 중입니다. 공모전 발표를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서연은 학교 스튜디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발표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며 완벽을 기했습니다. 화장실 다녀와야겠다. 서연이 핵심 인쇄본 포트폴리오 바인더를 책상에 올려두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유민이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주변을 살핀 후 스튜디오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들려 있었습니다. 유민은 서연의 포트폴리오 바인더를 확인했습니다. 핵심 디자인 페이지들이 보였습니다. 이제 끝이야. 유민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커피를 바인더 위에 쏟았습니다. 갈색 액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자료들을 적셨습니다. 유민은 빈 컵을 치우고 증거를 인멸한 후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몇 분 후 서연이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바인더에서 커피 냄새가 났습니다. 이게 뭐야? 서연이 바인더를 열어보았습니다. 핵심 디자인 페이지들이 커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가. 서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망가진 자료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만들 시간도 없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훼손되지 않은 자료라도 활용하자. 서연은 밤을 새워 남은 자료들을 재배열했습니다. 발표 시나리오도 급하게 수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사는 의전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최 비서실장이 마지막 보고를 했습니다. 유민 학생의 소행이 확실합니다.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오늘 심사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다. 태산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심사장에 도착한 태산은 미래 인재재단 이사장 명패를 확인했습니다. 심사위원석 중앙에 앉아 서연을 기다렸습니다. 유민은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발표장에 들어섰습니다. 서연을 비웃는 시선을 보냈습니다. 이제 끝났어. 유민이 속으로 쾌재를 불렸습니다. 서연은 훼손된 바인더를 단단히 쥔 채 심사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담긴 발표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발표장 문을 열었습니다. 챕터 3 심사장의 폭풍. 공모전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발표대 앞에 서서 심사위원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운데에 앉은 위엄 있는 남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연입니다. 서연이 깊이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자세는 당당했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자마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핵심 디자인 이미지들이 커피 얼룩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에 실망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자료 상태가 좋지 않네요. 한 심사위원이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젯밤 사고가. 변명보다는 발표에 집중하세요. 서연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훼손된 자료 대신 손으로 직접 그린 스케치를 꺼냈습니다. 원본 아이디어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연이 스케치북을 들어 올렸습니다. 진심이 담긴 그림들이었습니다. 태사는 서연의 발표 내용보다 그녀의 위기 대처 능력에 주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유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유민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이 유민을 바라봤습니다. 자료 훼손은 결국 준비성 부족 아닌가요? 유민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 일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윤리를 주제로 하셨는데 현실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유민이 더욱 매서운 어조로 계속했습니다. 서연은 무고한 비난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답하세요. 유민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태산이 심사위원 명찰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강당 전체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잠깐. 태산의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유민 학생, 발언을 중단하세요. 태산이 유민을 향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유민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진정한 인재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태산이 심사위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태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윤서연 학생이 보여준 위기 대처 능력이야말로 재단이 추구하는 혁신적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태산의 강력한 지지 발언에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서연은 태산의 낯익은 눈빛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유민 학생. 태산이 유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유민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수단을 이용한 경쟁은 재단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태산의 경고에 유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소행이 발각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혹시 뒤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태산이 의혹을 제기하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민은 대답하지 못하고 당황하기만 했습니다. 서연은 태산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을 구해준 조력자라는 사실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공모전 결과와 상관없이 윤서연 학생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태산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당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KS그룹과 연계된 혁신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면접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파격적인 제안에 강당이 웅성거렸습니다. 유민과 다른 경쟁자들이 경악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 KS그룹 본사 최상층으로 오세요. 태산이 명함을 꺼내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태산이 학교 관계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학생의 자료 훼손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측이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미는 궁지에 몰려 어쩔 줄 몰랐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태산의 강력한 요청에 학교 측이 승낙했습니다. 심사가 끝난 후 서연은 태산이 건넨 명함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KS그룹 회장 강태산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회장님이라고? 서연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단순한 재단 이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은 강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벤치에서 만났던 그 노인일 수도 있다는 예감이었습니다. 태산은 최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회장 직속 자문역 자리를 즉시 준비해. 서연 학생을 위해서 말입니까? 그렇다. 그녀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태산의 눈빛이 기대감으로 빛났습니다. 서연은 집으로 가는 길에 명함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정말 그분일까? 서연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주 만남이 기다려졌습니다. 챕터 4운명의 재회. 일주일이 지난 후 서연은 자신의 가장 좋은 정장을 입고 KS그룹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높이 솟은 첨단 건물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로비에서 접수를 마친 후 전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습니다. 최상층까지 모시겠습니다. 직원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끝에는 회장실이라는 문패가 보였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급 정장을 입은 강태산이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태산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의 눈빛과 목소리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정말 그분이시군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기억하시는군요. 태산이 서연을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태산이 서연과 마주 앉으며 말했습니다. 겨울밤에 마신 오뎅 국물 한 그릇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아시겠습니까? 태산의 의미심장한 질문에 서연이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회장님이었군요.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태산이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노숙자 분장을 했던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듣고 싶습니다. 서연이 간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신 제 아내가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태산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진짜 사람의 마음은 어려운 순간에 드러난다고 하셨지요. 태산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리에 나가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저를 당신만이 유일하게 다가와 주었습니다. 태산의 말에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자신도 어려운 상황인데 주저하지 않고 도와주셨어요. 태산이 소파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 순간 당신이야말로 제가 찾던 진짜 인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작은 선행이 이토록 큰 의미를 가졌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회장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기회가 아닙니다.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입니다. 태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험도 부족하고 경험은 쌓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태산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순수한 마음과 통찰력이 우리 그룹의 미래에 꼭 필요합니다. 서연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태산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태산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현재 겪고 계신 재정적 어려움을
모두 해결해드리고 싶습니다. 태산의 제안에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도움은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제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서연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돈으로 해결받는 게 아니라 일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태산의 얼굴에 깊은 만족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역시 제가 보는 눈이 틀리지 않았군요. 기회만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연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말했습니다. 태산이 책상으로 가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회장 직속 혁신 프로젝트 담당 자문역에 임명하겠습니다. 자문역이라고요? 서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식 계약서입니다. 검토해 보세요. 태산이 계약서를 서연 앞에 놓았습니다. 서연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이 정도 대우를 받아도 될까요? 당신이 앞으로 해낼 일을 생각하면 오히려 부족합니다. 태산이 펜을 건넸습니다. 미래 소비 플랫폼이라는 프로젝트를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연이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단순한 고용주가 아닙니다. 태산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멘토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제부터는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됩니다. 태산의 따뜻한 말에 서연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서연은 그날 오후 첫 급여를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할머니의 유품 목걸이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사장님, 오뎅 2개 포장해 주세요. 요즘 잘 지내니? 포장마차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덕분에 좋은 일이 생겼어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태산은 사무실에서 서연의 첫날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역시 내 눈이 맞았어. 태산이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은 집으로 가는 길에 오뎅 하나를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벤치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게 꿈 같아. 서연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수한 선의가 만들어낸 기적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챕터 5 찬란한 성공. 서연은 태산의 멘토링 아래 놀라운 성장을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프로젝트에 매달렸습니다. 태산은 서연에게 기업 경영의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비즈니스는 냉정하지만 사람은 따뜻하게 대해야 합니다. 태산이 서연과 함께 회의실에 앉아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서연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후 서연이 주도한 미래 소비 플랫폼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습니다. 기존 시장의 비윤리적 소비 형태를 혁신적으로 개선한 플랫폼이었습니다. 출시 발표의 날 언론과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소비자와 환경을 모두 생각한 혁신입니다. 서연이 당당하게 발표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출시 직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첫 달 매출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룹의 분기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연 씨 덕분입니다. 최 비서실장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경제 잡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을 표지 인물로 싸고 싶다는 요청이었습니다. 재계의 신데렐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자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과찬입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서연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프로젝트 완료를 기념하는 그룹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임직원들이 모였습니다. 태산이 무대에 올라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태산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젊은 인재가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태산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서연 자문역에게 최고 공로상을 수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이 무대로 올라가 상을 받았습니다. 나의 비전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태산이 서연에게 트로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조명 아래서 벤치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추운 겨울밤 떨고 있던 노인에게 오뎅을 건넸던 순간이었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상식 후 서연은 태산과 함께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자리였습니다. 사장님, 매운 오뎅 2개 주세요. 서연이 밝게 웃으며 주문했습니다. 어머, 요즘 많이 좋아 보이네. 포장마차 사장이 반갑게 말했습니다. 태산과 서연은 나란히 앉아 오뎅을 먹었습니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해요.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수많은 부귀영화보다 지금이 더 좋다. 태산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후계자 준비를 시작하자. 태산의 제안에 서연이 놀랐습니다.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이미 증명했어. 태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성공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익명으로 기부를 계속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서연이 태산에게 말했습니다. 넌 이미 나보다 훌륭해. 태산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룹 내부에서는 서연을 반대하던 사람들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성과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 자문역이야말로 우리 그룹의 미래입니다. 이사회에서 만장일치 의견이 나왔습니다. 태산은 서연과 함께 승계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룹의 미래 비전을 함께 그려나갔습니다. 내가 있어서 안심이야. 태산이 서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성공이 물질적 풍요만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태산이라는 인생의 멘토이자 가족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들의 이야기를 주목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이 만든 기적적인 성공 스토리였습니다. 한 그릇의 오뎅이 바꾼 인생. 신문 헤드라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그룹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태산은 외로웠던 과거를 잊고 진정한 평안을 찾았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 태산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도 그래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룹 내부에서 서연의 성공을 시기하는 시선들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뒤에 위험한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챕터 6 예기치 못한 폭풍. 서연의 프로젝트 성공으로 그룹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태산이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여유로운 마음이었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태산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심장에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즉시 입원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산의 가슴에 격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급작스러운 심장마비 증세였습니다. 회장님, 최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태산은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상태가 매우 위독합니다. 장기간 요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담당 의사가 최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룹 본사에 긴급 상황이 전파되었습니다. 조카인 강민혁 전무가 이 소식을 가장 먼저 확인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군. 민혁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민혁은 즉시 측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회장의 중퇴를 빌미로 경영 위기를 선언하겠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측근이 물었습니다. 비상권한 대행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해. 민혁의 눈빛이 야욕으로 번뜩였습니다. 서연은 병원에서 태산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태산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할아버지, 꼭 일어나세요. 서연이 태산의 손을 잡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최 비서실장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민혁 전무가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사회 멤버들을 포섭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최 비서실장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편 민혁은 언론에 익명으로 정보를 흘렸습니다. 서연과 태산의 관계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갑자기 그룹 핵심에 들어온 게 수상하지 않나? 민혁이 기자에게 은밀히 귀띔했습니다. 서연은 태산의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그룹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의 계략으로 인해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민혁이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회장의 건강 문제로 인한 경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민혁의 명분은 그럴듯했습니다. 서연은 최 비서실장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민혁 전무가 제 권한을 모두 박탈하려고 합니다. 회장님이 깨어나시기 전까지 버텨야 합니다. 최 비서실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밤을 새워 태산의 과거 자료를 뒤졌습니다. 민혁에 맞설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려 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던 중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민혁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는 불투명한 계약들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이야. 서연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태산이 잠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서연이 급하게 태산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아. 태산이 힘겹게 서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태산이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사무실, 금고, 열어봐. 금고요? 서연이 열쇠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어려운 순간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야 해. 태산의 말이 끝나기 전에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서연은 태산의 메시지를 곱씹었습니다. 금고 안에 민혁에 맞설 증거가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사회 전날 밤 서연은 태산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벽 뒤편에 숨겨진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열쇠를 돌리자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혁의 횡령과 비리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산이 서연을 후계자로 지명한다는 유언장 초안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산의 깊은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서연은 반드시 그룹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민혁과의 정면 승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서연이 금고를 열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이사회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모든 게 내 손 안에 있어. 민혁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결정적인 증거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태산의 마지막 뜻이 담긴 문서를 품에 안았습니다. 운명의 이사회가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챕터 7 정의의 심판.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넓은 회의실에 이사진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습니다.
민혁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상석에 앉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룹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민혁이 이사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회장의 건강 악화로 인해 경영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민혁의 목소리에 가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차분하지만 단단한 표정이었습니다. 가방을 꼭 쥔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서연 자문역의 경력으로는 이런 위기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민혁이 서연을 향해 날카롭게 공격했습니다. 그동안 회장의 사적인 총애만 받았을 뿐입니다. 이사 몇 명이 민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욱이 프로젝트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민혁이 미리 준비한 감사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사소한 비용 처리 오류지만 그룹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민혁의 공격이 계속되었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민혁의 모든 비난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에게 비상경영 대행권을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혁이 결정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혁 전무님의 말씀을 모두 들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연이 이사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윤리적 책임 경영이야말로 우리의 핵심 가치입니다. 서연의 당당한 모습에 이사들이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혁 전무님의 수년간 횡령 증거입니다. 서연이 문서를 의장에게 건넸습니다. 민혁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민혁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불투명한 거래 내역과 개인 계좌로 빼돌린 자금 내역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사들이 문서를 돌려보며 경악했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민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서연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직접 작성하신 그룹의 미래, 비전과 승계 계획입니다. 금고에서 발견한 비밀 문건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그룹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사들이 숨을 죽이고 문서를 읽었습니다. 태산의 깊은 신뢰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민혁 전무님은 비윤리적 행위로 그룹에 해를 끼쳤습니다. 서연이 민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반면 그룹이 나아가야 할 길은 순수성과 혁신뿐입니다. 서연의 강력한 주장에 이사들이 감동했습니다. 이사회는 민혁의 비윤리적 행위와 서연의 뛰어난 위기 대처를 비교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민혁 전무의 모든 직위 해임을 결정합니다. 의장이 엄숙하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윤서연 자문역에게 회장의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만장일치 결정이었습니다. 민혁은 분노에 차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경호원, 민혁 전무를 밖으로 모셔들여. 의장의 지시에 경호원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태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 비서실장이 뒤에서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 놀라며 달려갔습니다. 잘 해냈구나. 태산이 서연의 이마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사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태산이 이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윤서연을 제 유일한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태산의 공식 선언에 모든 논란이 종식되었습니다. 가장 추웠던 밤에 내가 건넨 오뎅 국물의 온기가 지금의 나를 살렸다. 태산이 서연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민혁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며 분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서연은 태산과의 만남이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선행이 맺은 운명적인 결과였습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이었어요. 서연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제 정말 안심이다. 태산이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은 그룹의 두 번째 위기를 성공적으로 넘겼습니다.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사들은 서연의 능력과 인품을 완전히 인정했습니다. 그룹의 미래가 밝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위기는 끝났지만 더 큰 책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챕터 8 새로운 시작. 강태산 회장은 이사회 결정 후 공식적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윤서연은 만장일치로 KS그룹의 최연소 여성 CEO에 취임했습니다. 취임식이 열린 대강당은 축하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서연이 취임사를 하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윤리적 가치와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청중들이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서연은 취임 후 즉시 경영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투명성을 도입했습니다. 직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좋은 회사가 된 것 같아요. 한 직원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룹의 사회공헌 활동도 대폭 확장했습니다. 빈곤층 아동과 청소년 교육 지원에 나섰습니다. 오뎅 한 그릇 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서연이 이사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재단명을 들은 태산이 감동으로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서연은 태산을 위해 최고급 별채를 마련했습니다.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떠세요? 서연이 별채를 안내하며 물었습니다. 과분합니다. 태산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매주 태산을 찾아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직접 음식을 해서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여왔어요. 고맙구나. 태산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의 리더십 아래 KS그룹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기업 가치도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착한 기업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 비서실장이 보고했습니다. 경제 전문지에서 서연을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젊은 경영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불우한 환경을 극복한 감동적인 성공 사례. 기사 제목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서연은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서울 외곽 지역을 찾았습니다. 재단이 운영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CEO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언니, 오뎅 가져갈게요. 젊은 대학생 봉사자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을 동료 봉사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네, 조심해서 가져가세요. 서연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포장마차 거리에서 노숙자들에게 오뎅과 국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따뜻한 캔커피도 함께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노인이 깊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서연은 그 노인의 눈빛에서 과거 태산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추운데 몸 조심하세요. 서연이 노인에게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친 후 서연은 대학생들과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평범한 봉사자로 행동했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 슬슬 철수해야 할 것 같아요. 대학생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그럴까요? 수고하셨어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서연은 과거를 돌이켰습니다. 자신이 베푼 작은 선의가 인생을 바꾼 기적이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 서연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무렵 태산의 건강이 급속히 나빠졌습니다. 서연은 매일 병원을 찾아 태산을 돌봤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고맙다. 태산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뎅 국물은 내가 나에게 준 가장 귀한 유산이었다. 태산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산은 평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의 손을 꼭 잡은 채였습니다.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서연은 태산의 뜻을 이어받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서연이 조문객들에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그 후 서연은 더욱 열심히 그룹을 이끌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후대에 귀감이 되는 경영을 펼쳤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익명 봉사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추운 겨울밤마다 거리로 나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가장 따뜻했던 오뎅 국물의 기억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진정한 리더로서의 삶을 묵묵히 이어갔습니다. 작은 선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다니. 서연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윤서연의 이야기는 선행과 운명의 아름다운 순환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과 희망을 전달했습니다. 한 그릇의 오뎅 국물이 만든 기적의 이야기였습니다. 순수한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증명한 감동적인 서사였습니다. 윤서연 CEO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잊고 살았던 가장 순수한 마음의 가치가 수백억 자산보다 귀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가장 추운 겨울밤, 그녀가 노숙자에게 내밀었던 단돈 5,000원짜리 오뎅 국물 한 그릇이 한 거부에 닫혔던 마음을 열고 한 젊은 여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서연은 성공의 정점에 올랐지만 자신을 지켜준 오뎅 국물의 온기, 즉 초심을 절대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KS그룹의 새로운 리더로서 기업의 투명성과 윤리를 재정립했고 강민혁 전무의 위역 속에서도 돈이 아닌 인품과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윤서연의 성공은 단순한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선행의 가치가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도 통할 수 있음을 보여준 모두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평온을 찾은 강태산 회장의 마지막 유언처럼 오뎅 국물은 내가 나에게 준 가장 귀한 유산이었다는 말은 물질보다 사람이 먼저인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때때로 세상이 너무 냉정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윤서연의 이야기는 어딘가에 분명히 운명적인 선행의 기회가 존재하며 당신이 베푼 작은 따뜻함이 언젠가 상상하지 못한 기적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조용히 속삭여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잠들어 있는 오뎅 국물 같은 따뜻한 선의가 있다면 용기를 내어 세상에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